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시공사에서 강구하는 만큼 특히 대구는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분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피스텔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면적 개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공급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것들의 용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 부분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면적 산출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중에 전용률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전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양 면적 분의 전용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이 많이 다릅니다. 통상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내외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평형대면 오피스텔이 훨씬 더 많이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 보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통상 베란다라고 하는데 사실 발코니와 베란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방과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전용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공용 면적입니다.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 사무실, 주차장 등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인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어서 좀 더 넓게 생각이 듭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 109제곱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84제곱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앞에 있는 부분이 공급 면적이 될 테고 뒷부분이 전용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 즉 전용 면적과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을 포함하고 기타 공용 면적, 관리 사무실, 주차장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되겠습니다. 입주민이 사용 권한을 갖는 모든 공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오피스텔에서는 분양 면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 면적이라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계약 면적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주 용도는 주거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 구간을 최소화하고 거실, 침실, 주방 등의 주거 전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전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의 공용 구간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파트는 주거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이 똑같이 84제곱미터입니다. 공급 면적이 116제곱미터, 계약 면적이 18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평형대는 아파트는 35평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55평이 되게 됩니다. 전용률은 아파트는 통상 80% 내외라고 했으니까 72%가 되고 오피스텔은 47%가 됩니다. 50% 내외의 전용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35평형 아파트와 55평형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내 공간을 사용한다면 아파트는 우리가 84 기준에 했을 때 35평에 살 수 있는데 오피스텔이 똑같은 넓이로 살려고 하면 55평을 분양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55평을 분양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분양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 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부분입니다. 발코니와 서비스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방, 주방, 거실 등이 되겠죠. 결국 우리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복도, 계단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에서 공급 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오피스텔 분양 면적은 계약 면적입니다. 해서 기타 공용 면적, 관리 사무실,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 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은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파트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조건이 까다롭게 해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재들도 좀 더 나은 걸 써야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벽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이만큼 두껍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벽 두께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은 이렇게 내부 공간을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되는 위치를 이렇게 해서 전용 면적 기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이 기준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외벽의 중심선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과 내부 공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과 내부 공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목치수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내부 공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서비스 면적의 유무입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발코니 부분은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이런 서비스 면적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남들이 다 오피스텔을 구매한다고 해서 같이 구매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